2014년 9월 27일 온타케 화산이 갑작스럽게 분화했다.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연기는 하늘을 삼켜버리고 등산객들까지 덮쳤는데 이 분화로 5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일본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것은 23년 만이었는데 폭발 지수 자체는 2022년 통가 해저 화산이나 다른 대형 화산 폭발에 비하여 작은 규모임에도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은 당시 온타케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무도 폭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인데 일본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전 세계 화산의 80에서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은 세계 활화산의 7%가 위치해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화산이 산재되어 있을 정도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중 후지산은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일본인들에게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하지만 동시에 대재앙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후지산은 한동안 휴화산으로 분류되었지만 1975년 이후 명백한 활화산으로 재분류되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수차례의 분화 기록이 남아있어 가까운 미래에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후지산은 과거 2000년 동안 43차례 분화했으며 기록이 남아있는 781년 이후로는 17번의 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약 50년 주기로 화산이 폭발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기록은 1707년 12월 16일에 일어난 호에이 대분화로 후지산 남동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호에이 대분화의 특징은 화산재만 나왔을 뿐 용암이 흐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인데 지금도 후지산에 남은 구멍이 그때 얼마나 큰 분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되었는데 분화구 인근의 지역은 3m의 화산재가 쌓여 지역 자체가 소멸됐으며 100km 떨어진 도쿄 인근에서도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낮에도 조명 없이는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도쿄는 2cm 두께로 쌓인 화산재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오다와라버는 쌀 수확량이 회복되기까지 무려 9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폭발로 2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다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고온의 부석과 화산탄은 전답과 가옥을 불태우며 인근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문제는 그 이후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지산이 한 번도 분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후지산은 지금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후지산이 가까운 미래에 분화하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하며 이번에 터진다면 오랫동안 에너지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후지산의 폭발 위기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2차례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00년 홋카이도의 우스산과 이즈제도의 화산도인 미야케지마가 폭발했을 때로 당시 후지산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었다. 6개월 정도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언제든 폭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4일 뒤인 3월 15일 후지산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서 진도 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였다. 후지산 최악의 시나리오인 후지산 직하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고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두려워했는데 다행히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도카이대 나가오 도시야스 교수는 당시 상황을 분화 미수라고 표현하며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후지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되었는데 현재 후지산의 마그마 천장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마그마의 활동은 활발해졌으며 일본 20곳 이상에서 지진이 잦아지고 대지의 표면 온도가 상승했다. 만약 지진이 또 한 번 크게 일어난다면 마그마방을 자극하여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4개의 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4개의 판이 부딪히거나 가라앉으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이 발생하는데
후지산은 북미, 필리핀, 유라시아까지 세 개의 판이 겹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잦을 수밖에 없다. 지각을 누르는 압력보다 마그마가 상승하는 압력이 높으면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땅 밑에서 균열을 만들고 갈라진 틈을 타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터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 터지는 대형 재해가 존재한다. 필리핀 판과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난카이 해구. 여기서 필리핀 판이 유라시아 판을 압박하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어긋나며 발생하는 대규모의 지진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다. 그리고 이 지진은 향후 30년 내에 80%의 확률로 규모 8에서 9의 강진이 일어날 게 확실하다는 일본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때 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후지산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지진이 크게 일어난 뒤 화산이 폭발해왔는데, 실제로 마지막 대분화가 발생한 1707년에도 폭발하기 49일 전에 규모 8.6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후지산에서 화산 폭발의 징후인 저주파 지진과 고주파 지진이 증가해왔는데, 마그마가 움직이면 작은 저주파 지진이 일어난다. 저주파 지진으로 유동성이 높아지면 더 강력한 진동을 일으키는 고주파 지진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지상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지표로 솟구치며 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주파 지진과 고주파 지진이 바로 대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조 증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후지산이 폭발하면 일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는 헤이안 시대이던 864년에서 866년에 일어난 분화처럼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경우이다. 900도씨의 마그마가 산의 남쪽 경사면을 향해 일주일 정도 흘러내리면 마그마는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중심부를 뚫고 바다로 흘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인명피해는 적겠지만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도쿄 나고야 간 고속도로가 분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처럼 화산재를 대량으로 뿜어내는 경우이다. 화산재는 위로 뿜어져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산 사면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화쇄류도 있는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화쇄류이다. 폭발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화쇄류가 쏟아지는 속도는 비행기 속도와 맞먹을 정도인데, 용암은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화쇄류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 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500에서 700도씨의 아주 뜨거운 화산성 가스와 분진들로 이루어져 있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데, 맞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온의 화산석들 또한 총알처럼 쏟아진다. 직경 70cm에서 1m인 화산석은 2에서 3km 범위에 낙하하고, 그보다 작은 화산석은 풍향에 따라 1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도 날아가는데, 실제로 과거의 후지산에서 10km 이상 떨어진 후지우시다 마을까지 분석이 날아든 적이 있다. 만일 15일 동안 화산재가 분출됐던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와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면, 폭발하자마자 공기 진동으로 인해 주변의 유리창이 깨지고 곧바로 인근 마을로 화쇄류가 쇄도하는데, 분출된 화쇄류는 후지산과 가장 인접한 마을인 후지요시다를 불과 2시간 안에 초토화시키고 가나가와까지 이른다. 3시간이 지나면 100km 정도 떨어진 도쿄와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덮치는데, 후지산 주변엔 1m 이상, 도쿄 등 간토 지방엔 10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인다. 3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면 오래된 목조가옥들이 무너지며, 도시에서는 화산재가 몇 cm만 쌓여도 교통이 마비되는데, 자동차와 기차가 모두 멈추게 되고 공항이 마비되어 비행기 운항도 중지된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도쿄와 수도권의 교통이 마비되면서 물과 식량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 식량난이 생기는데, 비가 내린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화산재는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생겨 변전소 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화산재로 물이 오염되며 대규모 단수 사태까지 발생한다. 게다가 화산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눈, 코, 목, 피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질병을 야기하며 특히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렇듯 후지산이 폭발하면
일본 수도권 대부분이 마비되어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일어나는데,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2조 5천억 엔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피해만을 가정한 것이고, 항공편이나 기타 운송수단 등 2차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하면 피해액은 200조 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 정부 한 해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화산재는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서 우리나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화산 폭발이 편서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에 일어날 경우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데, 여름철에는 바람이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였을 때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 지역까지 날아왔던 적이 있다. 결국 후지산의 폭발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화산재가 날아오지 않더라도 동북아 전역에 화산재가 퍼져 항공운항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화산재로 인해 공기질이 악화되거나 기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화산재는 대기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영향을 주어 수산물에 영향을 주거나 해운 항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여파로 물류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교역시장의 악화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산 폭발의 영향은 화산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1707년 조선 숙종 33년 일본의 마지막 후지산 폭발 당시 한반도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리터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2에서 3년에 한 번꼴로 주기가 줄어들어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일본의 재해는 우리나라에 지질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후지산 폭발로 인한 지각의 진동은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이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화산은 후지산만이 아니다. 고베대 다스미 교수팀은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만 8천년 전 일어난 아이라 난자와 분화와 같은 초거대 분화가 터지면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규슈 전역이 2시간 안에 화재류와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고 이로 인해 7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 안에 50cm가 넘는 높이에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데, 그 결과 복구와 구조가 힘들어져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한다. 초거대 분화로 총 1억 2천만 명이 사망한다는 것이다. 교수팀에 따르면 규슈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규모 7의 초거대 분화가 일어날 확률은 0.9%, 규모 8은 0.3%라고 한다. 이는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지난 1995년에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 고베 대지진의 발생 확률이 30년 동안 0.0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스미 교수는 초거대 분화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재해라며 이대로는 일본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후지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불행히도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실제 폭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분화가 일어난 뒤에야 알 수 있는데, 후지산 폭발은 과연 일어날까?